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ADC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ADC는 항체에다 약물을 결합한 최근에 가장 핫한 치료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26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었는데 2025년도에는 거의 180억 달러, 상당히 급격히 이제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캐사일라라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아주 핫한 에너투까지 에너투는 아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이제 개발 의욕 이런 것들이 빅파마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 미국의 회사를 화이자가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치료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ADC 모달리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레고캠 바이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의 LCB14라는 리드 프로그램이 임상 3상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물질은 2015년도 8월 달에 중국의 포순제약에 라이센싱 아웃이 된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포순제약에 이제 중국 판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익수다한테는 글로벌 판권 이렇게 이제 이전이 된 그런 물질이고요. 현재 가장 레고캠 바이오에서 앞서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진입하는 임상 3상에 진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ADC 프로그램 중에서는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한다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임상 3상은 재미있는 게 로슈의 이제 캐사일라라는 요양학 치료제하고 헤드 투 헤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직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LCB14라는 것은 헙셉틴이라는 항체에다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링커를 활용을 해서 약물을 그 사이에다 연결을 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트라스트주맙과 탁산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허투 양성 그리고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LCB14하고 아까 말씀드린 캐사일라하고 1대1로 비교하는 임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진행 생존 기간 PFS라는 이 생존 기간을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지정을 했고, 두 번째 평가 지표는 전체 생존 기간 OS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이 이제 종료되는 시기는 2026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레고캠 바이오는 LG 생명과학 출신들이 만든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화학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ADC라 그러면 화학을 좀 잘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링커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 때 그런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컨조올이라는 그런 핵심 기술인데요. 이게 링커를 그런 항체에다가 약물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ADC를 만드는 레고캠 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시젠 같은 회사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ADC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캠 바이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 핵심적인 기술 경쟁력은 바로 이 컨조올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킨 4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제조합 DNA 기술로다가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항체에다가 특이한 그런 시퀀스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플라스미드라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동그란 유전자에다가 특이한 시퀀스를 그 안에다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는, 즉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특이 시퀀스가 Y자 항체에 따로 달리게 되고요. 그 특이 시퀀스에다가 바로 약물을
링커에다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붙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듀얼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특이한 시퀀스에다가 프레닐 기질이라는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맨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이 강도하고 아니면은 그 손목까지 올라오는 아주 튼튼한 장갑을 낀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질을 잡으면은 더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장갑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붙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화학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프레닐 기질에다가 우리가 붙이고 싶은 링커와 약물을 붙여주면 훨씬 더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ADC는 그 혈중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거고요. 이게 핵심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작용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중에서 파괴되는, 폭발하는 그런 ADC가 적어지면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NO2 대비 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포순이 아까 이제 이 LCB14의 판권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 포순 제약은 7개의 적응증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임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고요. 글로벌 판권은 익수다가 가져갔는데 익수다는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호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LCB14가 지금 중국이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LCB14의 비임상 때의 데이터들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가 됐던 게 지금 임상 3상에서도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캐사일라하고 비교를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NO2하고 비교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이 동물 데이터이긴 하지만 약동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체 결합력이라든가 유효성, 그 다음에 치료 효능,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작용 측면,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우월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 1상 결과가 작년도 9월 달에 월드 ADC에서 발표가 되었었죠. 그때 데이터를 잠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총 24명의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임상 1A상, 그 다음에 임상 1B상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요. A상의 전체 데이터가 들어왔고 그 데이터만 보면은 ORR은 객관적 반응률은 66%가 나왔는데 임상 1B상의 일부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46%로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임상 1B상의 환자가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5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미성숙됐다라는 점인데 이 46%도 이 캐사일라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캐사일라 같은 경우에는 ORR이 34%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사일라하고 임상 3상에서 헤드 투 헤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있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그 의견이 나오는 것도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레고캠바이오의 그 이제 포순제약의 임상을 보면은 포순제약은 거의 10개 코호트로 나눠가지고 다각도로 임상을 진행하고 적응증도 다양하게 해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익수다가 글로벌 이제 임상을 할 때는 상당히 그 지식과 그 기반 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레고캠 바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호트도 2개에서 3개로 해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NO2가 중국 규제 당국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 대상 2차 치료제로 NO2가 신속 심사에 의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NO2가 크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레고캠 바이오는 용량도 굉장히 NO2 대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내면서 더군다나 이제 NO2 같은 경우에는 폐독성이라는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해볼 만하다.
그 어떤 선제권을 좀 뺏기긴 했지만 향후에 충분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암젠에 신규 기술 수출하면서 12건의 기술 수출과 6.5조 원 정도의 전체 기술 이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그 레고캠 바이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임상 단계도 계속 숙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전략적으로 자체 파이프라인을 한 개씩 계속 올리는 전략, 그런 비전을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비용을 절감해서 빨리 이제 BEP를 맞추겠다. 재무 구조를 아주 건전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오히려 회사 전체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쪽의 경영진의 이제 방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방향은 상당히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으면서 그 기술력을 충분히 임상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자기 파이프라인을 키워서 가치를 극대화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임상, 2상, 3상으로 굉장히 성숙시켜서 파는 게 회사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다이이치 상교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다이이치 상교 같은 경우에도 임상 2상이 진입했을 당시,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 진입을 하고 성공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그 물질이 대규모로 팔리면서 주가는 그때부터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레고캠 바이오는 시작도 안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계속 이제 발표되는 그런 임상 결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